간호사, 예전에 임상에서 간호사로 한 20년 넘게 있었고요. 지역사회로 나온 지는 몇 년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업무에서 자격증을 간호계열을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니신 분 계세요? 간호계열이 아니시다. 네, 우리 여기 박사님 와서 계시고, 뒤에, 네, 사회복지사님이세요? 작업칠사님. 아, 네. 여기는, 네, 사회복지사님. 네, 나머지는 다 간호사. 네, 임상에 계셨던 분 있으세요? 최근 5년 이내에 지역사회로 임상을 떠난 지 한 5년 이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10년이 넘었다. 임상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호흡이 없으시네요. 유유 간호사셨어요, 그러면? 네, 한때 반가운데요. 대개가 이제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을 혹시 집에서 모시는 분 계세요? 모시고 계시는 분. 좀 치매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 어머니가 다들 결혼하셨죠?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시게 보이셔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치매, 경증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연세는 79세인데, 80세로 가까이 되고요. 작년에 저희가, 치매 가족 욕구조사를 했었는데, 설문조사에서 가장 포괄 연령이 75세에서 84세까지였어요. 네, 거기가 한 33.4%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2012년도 보건복지부 분당서울대병원 예분조사를 해보면 그 연령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79세인데, 얼마 전에 치매로 진단을 받기까지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희 마산에 사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여기 거의 서울 쪽이 가까워서 한 번씩 내려간다는 게 보통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를 근거리에 있으면서 자주 관찰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있다가 여기 지역사회로 나오게 됐었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혹시 치매 증상이 있거나 주변에 그러시면 경남 쪽에는 보건소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자세한 프로세스를 진단받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평소에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광역치매센터에 취업을 하다 보면 되게 간호사 남편들 어때요? 반 간호사 다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제가 임상에 있는다고 우리 남편이 반 임상 지식을 가진 간호사, 남자 간호사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역사회로 나오면서 치매 교육을 너무나 시킨 것 같아요.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본인이 자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각을 하셨냐면 제가 평소에 치매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저희 시어머니께 가볍게 정보 정도만 이해하는 정도만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보다 며느리보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이름이 백미라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그냥 백밀러라고 얘기, 잘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름을 부르세요. 미라야.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시고 자상하시고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며느리한테 알리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 회사로 전화를 해서 저희 남편한테 야, 내가 어제 부침개를 하려고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부엌에다가 부침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안 나고 아침에 보면 내가 부침개, 보통 사람 같으면 부침개를 하려고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봐도 내가 뭐 하려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치매가 아닌가 며느리한테 들었던 지식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나 어떻게 하니? 근데 저희 남편한테 제가 평소에 얘기를 했어요. 치매에 걸리신 사람이 주변에 있거나 그러면 보건소를 병원을 가지 말고 맨 처음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보건소 치매 상담센터를 찾아라고 제가
남편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당장 뭐라고 그랬냐면, 가까운 거기 마산시 양덕동에 살거든요. 양덕동 근처에 보건소를 빨리 찾아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소를 우리 남편, 저희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편은 보건소를 직접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치매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는데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정원이 12명인데 11명까지, 그리고 한 명은 지금 TO가 있더래요, 자리가. 근데 대상자가 저소득층 대상자인데 대상자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다렸다가 그 유예기간이 있더라고요. 기다렸다가 그 한 자리에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가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걱정인 게 아스마가 심해요. 그래서 몇 걸음 걸으면은 이너레이터를 인설션을 해야 돼요. 이너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건소까지 가는 데가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 집에도 노노케어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85세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거기서 성형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저 시어머니가 굉장히 옛날에 그 연령대 다른 어르신들보다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치매 노인들이 모여있는 데를 가기 싫어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배운 여자인데 그런 데는 뭐 돈 없는 사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을 가는 거라고 편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입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이 설득을 해서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성형 서비스까지 다 연결을 해서 그 다음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 그 두려움을 안고 갔던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재밌으셨대요. 베레복을 쓴 키 큰 어르신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재밌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흘렀어요. 걱정하신 거예요. 2달 후, 저 어느 날 전화 받았어요. 2달만 받고 이제는 꼬마로라는데 어쩜 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달 후에는 어떤 서비스를 연결을 시켜주는 건가?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저희 시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진단검사 간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진단을 받게 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나왔어요. 병증으로. 그래서 이제 치료약을 거기서 이제 줘가지고 좀 먹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전화도 별로 제가 바빠서 안 했는데 요즘은 데일리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병증 치매가 걸리기로는 가족 간이 더 화합하고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저희 시누이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은 저희가 치매 교육을 받아도 가까운 우리 엄마라든지 우리가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이거를 이슈화시켜서 얘기를 끄집어내서 가까운 우리 주변에 나부터 이런 얘기에 대해서 꺼내는 거에 대해서 직업적으로만 하지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이게 녹아내지가 않더라고요. 정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혼도 다 하셨고 또 여기 남자분도 오셨는데 가서 주변 사람들 식사하시면서 또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 정보를 알려주셔야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치료도 중요하고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치매 관련 사업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처음부터 첫발 딛는 순간에 좀 굉장히 많은 헤매고 다니는 그런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시간을 좀 빨리 끝내려고 지금 합니다. 서론이 길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많이 졸리시죠? 네,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서비스를 알려면 일단 제가 여기 원래 여러분들 자료에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작년에 자원조사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일을 하면서 몰랐던 것들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일을 하면서 틀을 알고 가면 굉장히 일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틀을 먼저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하는 법을 좀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공부를 하시다가 목차라든지 틀을 잘 잡아두시면 내용의 이해가 훨씬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든지 치매관리 사업 체계를 알면 일종의 치매관리 서비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식상한 자료이긴 해요. 우리가 중앙이라고 부르면 되게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를 얘기를 합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저희가 2013년도 7월에 저희가 광역치매센터 배정이 돼서 11개 광역치매센터가 생겼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경남에 사세요. 근데 저희 4개 광역시에 지금 아직 치매센터가 없어요. 광역치매센터가. 그래서 저희 남편이 또 오지랖이 넓은지 몰라도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왜 경남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없냐고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아마 경남에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11개 광역치매센터가 생겨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 밑에는 이제 치매상담센터라고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인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건복지부의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서 내려가면 시군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치매관리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원이 2개죠.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가 요양병원은 재원이 어디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재원을 나갈 거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할까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 거 아닌가요? 저 등급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을 도움을 주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노인복지시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 거기에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런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제공을 할 것인가? 우리 경기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10만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저희가 비치매 인구는 110만 정도 되고 고위험군은 30만 정도 됩니다. 한 28% 정도 되고요. 경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작년 2013년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입원 외래 내원을 한 환자가 6,210명이었습니다. 아니 6,210명이었습니다. 6,210명과 77,000명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치매는 한 8만 명이 존재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가 경기도 11만에서 경도치매가 8만 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증도가 한 20% 정도 돼서 2만 명, 중증이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작년도에 자원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2012년도 분당 서울대 인원물 조사를 하면서 그거에 비율에 맞춰서 보니까
최경도 치매와 경도 치매의 환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치매 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최경도 치매 환자와 경도 치매는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저희 관리 대상 우선순위 0순위입니다. 작년에 요구도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최경도 치매가 실제로 환자 가족을 통해서 본 치매 환자가 60% 정도였고 중증도가 4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다시 지역사회로 나온 환자들, 중증 환자들이 많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시국으로 보자 보면은 우리가 인구가 많은 데가 수원, 성남, 고양, 용인입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물론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여기 보시다시피 용인, 고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양주도 좀 많은 편이죠. 추정 최경도 치매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경도 치매가 보기에는 경도 치매보다 작아 보여도 이분들도 저희가 조그만 관심을 보이면 다시 리커버리 될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경기도 치매 유형별 분포를 보면 저희가 그 분당 서울대병원 유형별 조사에 재계산을 한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7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16.3% 정도, 기타 치매가 11.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과연 추정치가 맞는 걸까 해서 작년에 요구도 조사를 보니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10명 중에 7명은 알츠하이머 치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보건소 공공기관에 기초단위 치매를 관리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구 치매 상담센터에서는 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위탁 또는 직영으로 보건소에서 상담센터에서 바로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치매지원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면 선별검진, 또 실종치매노인 찾기, 인지대열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나 홍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대치매노인 안전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가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홍보 캠페인, 봉사활동 서비스도 같이 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L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재가복지 노인시설이나 이런 우리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어레지해서 환자의 ADL 떨어진 환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교재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정보에 관한 부분, 상담에 관한 부분, 교육에 관한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의 제1부는 치매에 대해 알고 싶은지, 치매 이해, 상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가 왔을 때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가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비스는 또 시설 입소, 중증이었을 때는 중증으로 진행됐을 때는 어떤 도움을 드릴 것인지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보실 때, 대상자를 보실 때
질병을 가진 인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숫자를 많이 보고 피부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면은 이분이 관리 대상자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가진 인간으로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는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에 리커버리가 빠른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자들 정말 그 절망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악화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거기에 BPSD가 나타나면 정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심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치매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질병을 가진 인간으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 그들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를 느끼는 가족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 서비스를 줘야 된다면 지역사회에는 어떤 서비스가 지금 있는가. 그러면 어떤 점은 어떤 서비스가 부족해서 나는 정책적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선 현장에서 고민하고 저희 광역치매센터 특히 정책적인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의견 수렴을 해서 그에 복지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 혹은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경제적인 도움 솔직히 지금 치료비 그 다음에 복지연구 해주는 거 장기요양보험 등급받게끔 어레인지 해주는 거 지금 서비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도 인권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를 받을 때 가족을 또 환자가 전에 병원에서 보면 그랬어요. 환자가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찾아요. 근데 치매는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를 보질 않아요. 가족 어디 가셨어요? 가족 어디 있어요? 의사 자체가 환자를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환자도 알 권리가 있다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성년 후견인 제도와 연결되는 그런 보험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그 치매 정보라는 것은 치매의 간단한 이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강의를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의 앞에서 우리 그동안의 치매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치매란 어떤 것이다. 배우신 내용을 그대로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치매 환자의 내적인 경험 어때요? 상담을 왔을 때 여러분들도 가족만 볼 게 아니라 치매 환자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치매 환자의 내적인 경험에 대해서 보이스 프로젝트를 연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우리가 전문가들이 지식만 많이 아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숙련된 기술을 환자를 부양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별로 없고 그 전문가들을 보다 이게 굉장히 균형 있는 전문가가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많이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식이 없어서 전달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을 많이 가진 교수들은 또 환자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치매 정보는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치매 상담센터라든지 치매센터에도 저희 정보를 직접 드릴 건데 1899-9988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전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치매에 관해서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막혔어요. 그쵸? 저도요, 나이가 좀 많이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양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처음 출근할 때도 사양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게 애우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도 189에 9988을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친절해요. 근데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다시 끊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들이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는 모르는 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메모를 해서 정확하게 10분 후에 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을 하다가 좀 정보 상담을 하다가 막히거나 그러면 이쪽에서 물어보세요. 컨닝할 데가 없다.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치매정보 365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한 분은 안 계세요? 반응들이 없으세요? 치매협회, 치매학회, 치매협회는 되게 신경과 닥터들이 많이 몰려있죠. 구성이 되어 있고, 노인정신의학회는 정신과 닥터들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치매가족협회에서 저희 또 가족들끼리 힘들면 어때요? 힘들어봤던 사람이, 한번 겪어봤던 사람이 더 잘 안다고 이 가족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상담이란, 여러분들이 치매 상담센터에 계시는데 치매에 걸린 환자분들 고민이라든지 치매 환자분을 모시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어려움으로 치매 환자를 보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 치매 상담 내용은 일반적으로 치매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인 상담을 좁혀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전화 혹은 직접 입소한 병원이나 요양원 또 상담콜센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이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라든지 예방, 그다음에 환자를 보는 돌보는 기술,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치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걱정하는 일반인들은 치매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치매로 진단된 분이나 가족의 경우는 치매 질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를 돌보는 가족의 경우는 가족 지지 프로그램, 저희가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또 시범 사업하고 효과 검증을 한 저 뒤에 안미수 팀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죠? 했어요, 팀장님? 네, 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 알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개 시에서 실시한 걸 알고 있고요. 효과는 굉장히 대만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희 안미수 팀장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하는, 우리가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가? 여기도 치매상담센터, 병원 치매클리닉, 복지관, 또 본인이 필요한 치매 교육을 찾아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복지관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거저거 귀찮아서 광역치매센터에 물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광역치매센터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건강관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는 어때요? 환자와 가족이 다 포함이 되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등록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될까요? 경기도에 44,000명입니다. 거기에 진단을 받은 사람 몇 명쯤 될까요? 7,000명입니다. 7,000명이고 거기서 감별 진단을 받은 분은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 검사를 했는데
치매 확진자로 나온 사람은 6,720명 정도 됩니다. 그게 2013년도 12월 말 기준이거든요. 2014년도 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별검사 대비 우리가 확진자가 거의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좀 문제가 많죠. 그쵸?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단검사 받는 비율도 너무 낮죠. 우리가 선별검사를 한 22만 정도? 22만 정도 합니다. 22만 정도 하는데 거기에 진단검사가 7,000명이에요. 확진자는 6,700명.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등록관리 프로그램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정보를 등록하며 치매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공 서비스로는 치매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치매 특화 프로그램, 실종 예방 프로그램, 방문간호, 연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등록관리 프로그램은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하는가? 치매 환자나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이 이용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서식을 작성을 해서 보건소 치매 조기검진 프로그램 등록이 진단된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 치매 환자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매우 다양한데 그러면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통과한 다음에 가장 정확한 서비스를 찾아서 연계하고 가족과 접촉하면서 치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를 많이 안 보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를 가보니까요. ADL이 뛰어난 예방접종이라든지 막 이럴 때 정말 건강한 치매 환자, 건강한 치매 환자라는 거 하지만 제가 건강한이라는 거는 언더라인 디지즈 있죠. 기본의 기저질환이 기저질환이 얼마 안 돼. 그런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환자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ADL이 많이 떨어진 중증의 치매 환자나 중증도의 치매 환자들은 실제로 아주 심한 경우에 우리가 PTSD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중등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ADL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보건소까지는 안 옵니다. 그래서 사회관리사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이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PTSD가 많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은 여러분 PTSD 배우셨죠? 정신행동 증상 배우셨죠? 그쵸?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공격적 행동이나 비공격적 행동을 하는 그런 환자들 여러분 배우셨죠?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보호자들이 볼 때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러면 주 케어기버를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쉰 다음에 누군가 가족이 대타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보가 없거나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치매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하간 어떠한 이유로 비용적인 면에서 집에 있는 그런 치매 환자들을 보건소까지 못 나오는 그런 환자분들을 누가 가서 케어를 해줘야 되냐. 보건소 상담센터를 통해 있는 사회관리사가 직접 가서 상담을 해주고 직접 주 케어기버가 아닌 다른 가족도 같이 동거하는 가족도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주 케어기버가 레스팅을 할 때 대신 간호를 레스팅을 하는 동안 대신 간호를 하는 동안 그 습득한 교육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접근을 한다 그러면 환자분들하고 갈등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사회관리사가 얼마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모든 보건소가 사회관리사가 배치가 안 돼 있고요. 2013년도 현재 총 15개의 보건소에서 사회관리사가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이어야 됩니다. 치매를 진단받지 않았거나 좀 치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해서 기초 상담을 받은 후에 환자나 가족 모두 동의를 요한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특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지를 재활시키는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운동과 같이 기능을 유지 혹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또 각종 모임이나 이벤트를 포함한 사회적 활동을 자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치매교육 가족지지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치매 특화 프로그램은 누가 이용을 하느냐?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입니다. 치매 특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는 이제 저희 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누는데 대형병원에서 하는 치매 클리닉은 개별 치료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보건소 지역 치매센터에서 하는 것은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거주지에서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고 또 각 지역 치매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모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기억이 안 난다 하셨을 때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종예방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이 환자들 배회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실종 경험을 겪기도 하고 또 이제 경찰청에서는 신속하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가족으로 복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문조사에 가면 실종 케이스가 실제로 우리가 집 근처에서 환자를 찾았던 경험을 가진 가족이 5명 중에 2명 정도였어요. 한 47.2%가 환자를 직접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환자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셨냐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6명이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국 치매 환자 실종 현황을 보면 20.6% 정도 됐어요. 평균. 근데 경기도는 24.8%로 평균 수치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미리 치매 가능성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나 병증 치매 환자들 가족들이 오시면 실종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처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중앙하고 연계돼서 배회 가능한 어르신 인식표를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로 인해서 실종될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식표를 무료 보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인식표 보급.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어떠세요? 효과 있으세요? 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옷을 자주 입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이랑 별로 이게 썩 이펙트가 없나 봐요. 그렇지만 제가 여쭤봤어요. 한 2개의 시한테 물어봤거든요. 용인 시하고 제가 양평 같은 경우를 물어봤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는 복합지역이고 양평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태가 어떤지 한번 여쭤봤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실종 우리가 배의 어르신들이 한 150명 정도 되고 또 양평 같은 경우에는 170명 정도가 되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GPS를 LGU 플러스 회사에서 IGU 해가지고 그 GPS 단말기를 환자 몸에 부착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그런 시범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불편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단말기가 36시간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36시간 안에 잃어버리는 환자들도 많았대요. 거기에 더불어 치매 환자분 어르신들이 다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앉아있는데 실내에 들어오면 그 단말기가 작동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충전을 시키려면 좀 희한별로 충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그래야 된다. 하지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GPS가 굉장히 괜찮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인식표 같은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잖아요. 고유번호를 적는데 뭐 가족이 없잖아요. 독거노인은 가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적을 수가 없고 환자를 잃어버리면 동서남북 어디로 튀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데 GPS는 그래도 방향이라도 잡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튀는지. 근데 이제 GPS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지국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지국이 없다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SOS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가 어디 가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2, 3초 안에 눌러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을 사용할 줄 알면 GPS 달수 안 하겠죠. 그래서 좀 영리법적으로 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게 2014년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복지연구로 들어가 있어서 2,800 얼마를 본인 부담금만 하면 3,000원 미만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고유번호들은 가족이 있는 치매 환자들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 토탈 집계를 하는데 이게 정말 치매인지, 치매 어르신인지, 그냥 노인이 나이 드신 노인을 치매 어르신으로 그냥 이게 그 통계 수치를 포함을 하는지 그건 아주 불분명합니다. 출정 외관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음으로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필요시 다른 분야를 위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검사도 하고 있고 치매 상담센터 연계해서 맞춤형 치매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연계 서비스도 이분들이 계셔서 어린이집 역할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간호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차상위나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보시는 바와 같은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소득이 실제생계비 120% 이하나 보험 부가 하위 20% 이하인 가구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건데요. 여러분 일상생활 ADL이 많이 떨어지거나 일상생활이라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내가 목욕하고 싶으면 목욕을 하고 어때요?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외출하고 싶으면 외출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사회생활까지 포함하는 게 일상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일상생활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장기요양 보험 등급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레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제가노인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복지 노인 서비스를 연결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를 이해하려면 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노인보건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 서비스가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일상생활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서비스라 하면 되게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희는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방문요양 서비스, 쥐약암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방문 목욕, 제가노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특화된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는 360억 어르신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중앙보험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호자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내 친구가 다 직장에 다녀요. 직장에 다니는 나는 오전에 치매 환자들을 모시고 있어요. 저녁 때 친구가 시간이 되죠. 근데 아주 저녁에 나가서 이분들과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주간보호만 많지 야간을 돌봐주거나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을 돌봐주는 데가 없어요. 거기가 어디냐는 365 어르신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의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여기 대상자들이 또 저희가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대상자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저소득층이 묶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중간 선애들이 좀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와닿는 서비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회 서비스 일환으로 보면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는 기본이 있고 종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은 정말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가정 봉사원 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사 생활을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우리가 그 방문 서비스가 있고 주간 보호 서비스를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주간 보호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작년에 제가 12월 말에 직접 전화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시군구 31개 시군구에 다 전화를 했어요.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은 197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12월 말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197명이었는데 그 안에는 치매 노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노인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의 그 주간 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거의 70% 정도밖에 없었고 30%는 방문 요양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을 하다 보면 정말 이분들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조금이나마 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2014년 7월에 장기요양 5등급으로 흡수된 분들을 제외를 하니까 거의 이용자들이 없었고 기관들도 거의 다 장기요양 주간 서비스 기관으로 다 전환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주간보호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우리가 AD 환자들 등급 외자 AD 환자들을 주간보호센터로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잖아요. 근데 기관에서는 아직 이게 교통정리가 안 돼 있어서 주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 측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시군구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 7월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 퀄리티 있는 서비스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홀목노인 돌봄 사업을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뭐 안부, 뭐 도시락 전달, 되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특화된 서비스가 여러분들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여기 담당자분 오셨잖아요. 가족사랑 이응센터라고 장기요양 등급 받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병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의정부하고 또 김포, 양평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시행을 예정입니다. 서비스 분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보자면 건강보장 서비스 영역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있고 또 지역복지관에서 365 어르신 돌봄센터에 아까 얘기하는 그런 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건강 그 프로그램,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보장 서비스 영역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돼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섭입을 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 일자리 센터에 보면 병증 치매 노인 동행 서비스를 해주는 경기도의 5군데의 시군구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한 개는 고양시인데 고양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양시를 제외한 이런 내가 내 지역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저희가 굉장히 서비스가 다양하지만
어떤 데는 시행하지 않는 데도 많고 365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시군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이었고요.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3년도 7월까지는 저희가 장기요양의 등급을 뭐라고 불렀어요?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3등급밖에 없었어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3등급을 이제 치매 환자들이 ADL은 가능한데, 홍제기분 가능한데, 이게 뇌의 장애가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잘 인식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판정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치매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치매 5등급을 만들자 해서 3등급을 3, 4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5등급을 치매 환자 특별 등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2014년 7월 이후에는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5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인지조약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만들어 2014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실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족들은 치매 가족한테 휴가를 주자. 그래서 치매 가족 휴가제를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그렇지만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어떤 환자? 치매 환자. 치매 환자인데 얼마 동안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단기 보호 서비스인데 만약에 안 자겠다 하면 이용을 안 됩니다. 어떻게든 24시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용 단위는 2일입니다. 관리 운영 방법은 바우처 방식입니다. 써진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요양보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서비스 이용 금액 15%, 또 급여 수급혼자는 5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전부 부담을 하고 있고요. 등판은 다음과 같은 과정이고, 또 이게 등판에 대한 등급 판정에 대한 요양 인정 점수입니다. 요양 인정 점수는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이런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신은 기능의 상태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등급인 경우에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지금 경기도 장기요양 인재활동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대상자들이 병든 치매 환자들이다 보니까요. 가족사랑 이용센터를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만 장기요양 보험 쪽에서도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실시를 지금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인지 기능을 악화시키고 또 잔정 기능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80시간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들, 수료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주야간 보호 서비스나 아니면 집으로 방문을 해서 매주 3회, 5월 12회 제공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기관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주야간 보호는 모든 시공구에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 요양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방문 간호는 지금 몇 개 없는 거의 40% 정도밖에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이고요.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문 서비스와 주간보호 서비스가 나눠지고 주간보호 서비스가 예전에는 2014년 7월까지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치매 환자라는 거를 넣었어요. 근데 장기요양 보험으로 2014년 치매 특별등급이 5등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들어갔던 환자를 포함시키면서 여기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치매 환자들이 장기요양 쪽으로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환자를 저희가 병원을 빨리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거나 또 사회 인지를 향상시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또 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이동에 관한 서비스는
저희 지자체가, 모든 지자체가 실시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노케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노노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이동보조, 활동보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파트너스 이게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치매파트너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소시설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어렌지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종류, 어떤 시설로 갈 건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건지,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될 건지. 요양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틀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장기요양보험 대정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라서 나 장기요양 등급하다 받았는데 하면서 상담받으러 오시면은 시설로 안내해 주시면 환자분이 더 베네핏이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부곡립 시일병원이 저희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우리가 한 1200명 정도를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환자들을. 네. 그리고 저희가 장기요양보험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이게 지역마다 다 틀리는데 안산이나 좀 저소득층 많은 데는 한 90만 원 정도 에버리지 평균 90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있어서 잘 알거든요. 그러는데 저희 일반적으로 좀 고급 병원에 들어가면요 한 180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AD를 따라 틀리긴 하지만 보통 그 정도 하고 이제 1인실이냐 2인실이냐 그리고 간병인을 공동간병인을 쓰느냐 1인 간병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용 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입소 시점을 언제를 잡을 것인가? 여러분들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고 경제적인 도움은 어떻게 드려야 될 건지.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월 3만원 약제비 지원을 해주는데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여러분 관심 있죠?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의료비 전액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색치료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 제가 알펴보면 해당 이용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킨슨에 의한 치매인 경우에는 우리가 희귀단체성 질환으로 10% 돌림부담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용하시도록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치매 환자도 질병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법적인 3년 후에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등록 제도가 있는데 병원에서 제가 이거 장애인 등록 이거 해달라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은 거의 합도들이 안 해주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치매 자체로도 등록이 안 됩니다. 혈관성 질환자인데 뇌졸중을 알아서 신체장애가 분명한 경우 뇌변변 장애가 되고요. 뇌졸중과 인지장애 연관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질 의료 지시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 있을 때 이걸 미리 작성해 놓으면 또 내가 삶의 가치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제도입니다. 제가 시간에서 오버했는데